비행기 안에서 조산 징후가 시작된다면 어디로 착륙해야 할까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는 아기, 산소도 CPR도 통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전 세계에서 단 5분 만에 응급 시스템이 가동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처럼 두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베트남 여성과 아기의 생명을 살린 도시는 다름 아닌 한국, 인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태어난 아기에게 임시로 생긴 이름은 바로 희망이 인천이었죠. 이 영상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딱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4년 늦가을 프랑스 파리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돌아가던 그날, 저는 아무런 예감도 없이 평범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베트남의 한 NGO에서 장기간 활동을 마치고 제 고향에서 아이를 낳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마음뿐이었지요. 임신 33주 차였던 저는 의사의 허락하에 비행기에 올랐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태국 상공을 지나던 무렵 갑작스러운 복통이 저를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컨디션 저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이니까 몸이 조금 힘든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통은 곧 극심한 진통으로 바뀌었고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느낌도 점차 줄어들었고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움켜쥐고 애써 참으려 했지만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될 만큼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승무원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승무원들이 제 상태를 확인하고는 바로 기내방송을 통해 의료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비행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는커녕 의사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처치는 한계가 분명했고 제 몸과 아이는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걱정스레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공포 속에서 그 손마저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무원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기장님이 한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결정하셨다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일까? 왜 그 먼 곳으로 가야 하지? 하지만 의료 인프라가 뛰어난 나라로의 긴급 회항이라는 설명을 듣고 저는 그 결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기로에서 믿을 수 있는 선택을 해준 그들의 판단에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의 끝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저는 제대로 된 세상의 인사를 건네지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라는 그곳이 우리 모자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제가 비상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항공기 내부는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한 승무원은 제게 천천히 심호흡을 하라며 손을 잡아주었고 다른 승무원은 무전기를 붙잡고 조종실과 계속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하듯 되뇌었습니다. 부디 제발 아이만이라도 무사하길. 비행기는 다급하게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방송에서는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약 40분 후 착륙 예정이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저는 긴장을 이기지 못해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습니다. 제 배 위로 얼음찜질 팩이 올려졌고 승무원이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무언가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고 저는 제 의지와 무관하게 생명이라는 기적의 흐름에 맡겨진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기장은 이미 인천공항 관제탑과 긴급 연락망을 통해 한국 측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고 착륙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들었지만 그 당시 인천공항은 새벽 3시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응급대응 체계가 5분 만에 전면 가동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방구조대, 구급의료팀, 산부인과 전문의가 포함된 병원 대기 인력, 심지어 신생아 중환자실까지 모두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그 순간 저는 제 몸의 중력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느낀 살았다는 실감이었습니다. 착륙 직후 기내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과 구조팀이 비행기로 뛰어들어왔고 저는 들것에 실려 빠르게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조차 제 안의 진통은 멈추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다급히 말하며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실려간 곳은 인천의 길병원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 몸은 산부인과 수술 준비실로 옮겨졌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곧 언어의 장벽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제가 베트남어로 말하려 해도 의료진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제 상태는 긴박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었기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하고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정소희 씨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또렷하고 부드러운 베트남어로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의료진에게 제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 주었고 저는 마침내 누군가가 제 말을 듣고 이해해준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기장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수많은 생명이 오가는 국제항로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항로를 틀어준 그 결단은 단순한 결정이 아닌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곧 대한민국에 준비된 시스템과 연결되며 저를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으로 이끌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새벽 3시, 차가운 활주로 위로 구급차의 경광등이 환하게 번쩍였고 그 순간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몸은 탈진에 가까웠고 의식도 희미해졌지만 제 귀에 들려오는 한국어 방송, 환자, 이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다급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저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구조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명을 살리겠다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저혈압, 불규칙한 태아의 심박수,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막힘없이 바로 수술실로 연결됐고 병원 스태프들은 제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와 의료진 사이에는 결정적인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였습니다. 혹시 베트남어 하시는 분 없나요? 통역이 필요해요. 병원 스태프 한 분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약 1분쯤 지났을까요? 짧은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한 여성이 수술실 복장을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소희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베트남어는 발음이 또렷했고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드디어 저의 공포가 전달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산모가 태아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흡이 힘들고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라고 침착하게 통역했습니다. 그렇게 제 상태는 빠르게 파악되었고 의료진은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소희 씨는 수술복을 입은 채 제 옆에 남아 의료진과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마취가 들어갑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곧 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약하게나마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으며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제 아기만이라도 제발. 한국 의료진의 준비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응급수술팀이 바로 가동됐고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심지어 신생아 중환자실까지 전원이 제 상태에 맞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 우리를 위해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 같을 정도였습니다. 정소희 씨는 수술 직전까지 제 손을 잡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믿어도 됩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녀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고 따뜻하게 준비된 사회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저 하늘 위에서 지나가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 나라가 이제는 제 생명의 구원지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적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정소희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제 아이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소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면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시작된 생명이니까요. 그 말이 어쩌면 예언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죽음을 예감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이 수술실에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수술대 위에 누운 채로도 저는 의료진의 손길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의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오히려 저를 감싸주는 듯했지요. 그렇게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눕혀지고 마취가 진행되자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정소희 씨의 괜찮아요. 곧 깨어나면 아기를 볼 수 있어요라는 마지막 말이 귓가에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깊은 무의식 속으로 떨어졌고 한 생명을 세상 밖으로 보내는 기적의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곧바로 진행됐고 의료진의 움직임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하고도 일사불란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전문의사, 마취과, 간호사들까지 모두가 제 생명과 저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된 지 약 12분 만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술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는 무호흡 상태로 태어났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했습니다. 의료진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고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저도 의식은 없었지만 그 순간의 상황은 이후 의료진과 소희 씨에게 전해 듣고 마치 꿈속에서 본 것처럼 선명히 떠오릅니다. 신생아 전담 간호사는 아이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리듬을 맞추며 CPR을 시도했고 또 다른 간호사는 미세한 튜브를 통해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심박 회복을 외쳤고 의료진은 다시 힘을 내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3분, 5분, 7분이 흘렀고 마침내 작고 약한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선언이었고 모두를 울게 만든 기적의 소리였습니다. 의료진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고 정소희 씨 역시 아이의 울음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살았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누군가의 외침이 수술실에 울렸고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언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라는 진실 하나만으로 모두가 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상태 역시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많았고 자궁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쇼크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아이를 소아과 팀에 맡긴 뒤 다시 제 생명 유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약물 투입과 지혈 조치가 반복됐고 심박 모니터는 계속 위태롭게 요동쳤습니다. 수술실 바깥에서는 병원 원장까지 나와 대기 중이었고 인천시의 보건 담당자도 병원의 응급대응 체계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을 쉬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술 시작 후 약 45분이 지나고 나서야 저의 상태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은 마침내 긴 한숨을 내쉬며 수술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정소희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기도 무사해요. 둘 다 살았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마치 숨을 처음 쉬는 듯한 느낌으로 입을 떼어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살았네요. 며칠 후 저는 병실에서 제 아기를 처음 안아보았습니다. 아직 작고 연약했지만 그 아이는 두 눈을 또렷하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누워있던 그 생명은 이제 제 품에서 따뜻한 체온을 나누고 있었고 저는 세상의 모든 감사를 담아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 인천이라 하겠다고요. 저희를 살려준 이 도시의 이름이자 하늘이 내려준 생명이라는 뜻을 품은 베트남어 이름. 제 아이는 경유지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 도시에서 다시 태어난 기적의 아이입니다.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난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두려움과 안도의 모든 감정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산모님, 정말 강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기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스스로를 처음으로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외국 땅에서 홀로 싸운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크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2025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날, 저와 제 딸, 희망이 인천은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공포도 긴장도 아닌 감사와 기쁨을 안고서였습니다. 지난해 그 새벽,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았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지요. 인천이라는 도시가 저희에게 준 두 번째 인생,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반가운 얼굴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인천길병원의 의료진분들과 정소희 씨도 함께 계셨습니다. 소희 씨는 밝게 웃으며 희망이 인천을 안아주었습니다. 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다니 정말 기적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그날의 감정이 다시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희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덕분이에요. 이날 인천시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희 딸 희망이 인천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는 행사였지요. 무대 위로 올라간 인천이는 아직 말을 다 하지 못했지만 쑥스러움 속에서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으로 시민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한 관계자는 제게 이 아이는 단지 한 생명이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만든 기적의 상징이에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희는 인천길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되었던 수술실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문 너머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고 제 아이는 처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중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이엔 씨, 그날 이후 저희 병원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 기술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이 웃음은 없었을 테니까요. 며칠 동안의 체류 기간 동안 저와 인천이는 서울도 방문하고 정소희 씨의 캠퍼스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소희 씨는 베트남 유학에 관심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원봉사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저에게 동생처럼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공 시스템, 사람들의 정성과 헌신,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해준 연대감. 저는 이제 한국을 단지 경유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저희 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시작된 곳입니다. 인천이는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깨우는 아이의 웃음소리는 제가 다시 삶을 붙잡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녀는 언젠가 커서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희망이 인천이 왜 그렇게 특별한 의미인지도 알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때때로 인생은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심 어린 손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와 제 딸은 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인천. 그리고 정소희 씨와 의료진 여러분. 저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이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한국은 제게 단지 하나의 나라가 아닌 생명을 지켜준 가족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기적 어떻게 느끼셨나요? 단지 하나의 비상 착륙이 아닌 생명을 지켜낸 사람들과 시스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적과 따뜻한 한국의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